미술계의 여성혁명가,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후원한 일본인 여성혁명가 가네코 후미코, 그리고 정막을 깨는 대화의 기술, 웃는 연습으로 셀프 성형하기, 357 데이트 등으로 YTN 라디오의 연애혁명을 일으킨 서울시 출생의 연애혁명가, 동국대 장재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귀로 배우는 연애. 네, 귀로 배우는 연애 이번 주도 또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주말 벚꽃 거의 막바지였잖아요.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어제 잠깐 여의도 들렀다가 이런 게 벚꽃 엔딩이구나. 네. 흩날리는 벚꽃잎을 맞으면서 맞아요. 어찌나 예쁘던지요. 네. 또 연인들도 개중에 많더라고요. 네. 가족들 단위도 많고요. 네,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맞아요. 네. 지난주에 교수님 네. 이런 문자가 하나 왔었어요. 저희 이제 이 귀로 배운 연애 코너가 없는 날에 네. 어제 오랜만에 휴무라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행복한 시간 속에 남친이 빠져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와 남친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터라서 늘 죽을 만큼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나면 한 달에 딱 한 번 돌아오는 휴무일. 그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친구도 만나고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책도 구입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이 모든 사실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해줄 남친이 자기랑 같이 안 보냈다고 삐져버리니까 너무 서운하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남친은 출근해서 병원에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삐져있는 이 남친을 풀어줄 방법 없을까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쭉 일만 하며 지내서 지금의 남자친구 말고는 남자를 안 사귀어봤거든요. 남자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사랑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주 긴 문자를 5702 청취자님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네요. 네. 진짜 사랑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마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한 달에 딱 한 번 쉬는 날인데 그렇게 자기하고 안 보내고 다른 친구들하고 보내니까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럴 때는 남자친구의 그 섭섭한 마음을 한번 읽어주고 또 이해해주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짧게 전해보세요. 사실 너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도 친구들하고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또 무언가 또 다른 어떤 일상을 맛봐야 너하고의 어떤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런 것도 충전이 되는 것 같다. 조금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좀 시켜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혹시라도 또 남자친구가 더 서운하지 않을까. 이제 못하고 지금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으면 한 달 내내 같이 보고 싶을까요? 근데 또 일하면서 보는 거랑 맞아요. 또 데이트하는 거랑 다를 수 있긴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남자분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네. 왠지요. 지금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상형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루어 볼 주제는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많이들 또 생각이 많으실 텐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왠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듣고 예전에 나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고 떠올리실 것 같기도 하고 좀 바뀌었다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뭐 만났더니 혹은 결혼했더니 이상형과 현실은 다르더라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것 같은데. 네. 교수님도 어릴 때 이상형 있으셨어요? 전 너무 많았죠. 저는 좋아하는 드라마가 바뀔 때마다 이상형이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조현지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연예인으로 하면 소지섭이 그렇게 멋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멋있었어요. 네. 지금도 물론 멋있죠. 네. 근데 좀 나이가 들어가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상형이 이렇게 또 나이 들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면서 아우 나 이상형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상형은 사실 있어도 그만이고 또 없어도 그만인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근데 이상형이라는 게 사실 뭔가 희망사항이잖아요. 네. 이게 없다는 거는 뭔가 그 미래 상대에 대한 혹은 기대가 없다. 네, 없다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사실 이상형이 없다라는 걸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형이 있다고 해서 꼭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것처럼 이상형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못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형이 있으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조건에 맞는 사람만 찾기 때문에 그 대상이 더 좁아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상형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아, 내가 그만큼 만날 대상이 더 많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진짜 보면요. 이상형하고 거리 먼 사람하고 연애하고 맞아요. 결혼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맨날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더니 이렇게 네. 이런 생각을 결혼식장 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 이상형이 대체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볼 네. 수 없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형은 그저 이상형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원래 그 피부에 점 하나도 없이 깨끗한 그런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네. 지금 배우자분이 코 옆에 제법 큰 점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배우자분을 처음 소개로 만났을 때 그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대요. 아, 정말요? 네. 그 점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느꼈던 건 2년이 되면 뭐 진짜 이상형이든 아니든 아니면 뭐 아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도 꽂혀서 저렇게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상형이라는 게 꼭 젊은 친구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리고 또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여전히 가슴 속에 품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아, 정말 그렇죠. 이상형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늘 존재합니다. 어릴 적 이상형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런 경우도 흔히 있는데 왜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이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뭐 내 아내가 또 이런 아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내신 배우자에게 어떤 부분을 바랄 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도 배우자로서의 이상형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네. 흔히 나는 당신이 이런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희망을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 딱 그 순간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해주는 남편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 대다수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난 당신이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는데 하고 똑같이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늘 내가 바라는 만큼 상대도 나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배우자에 대한 바람이 생길 때 역으로 나는 그런 배우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남편이 진짜 필요하다. 나 그런 남편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아내였나. 그 과정이 반복되죠.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서로가 꿈꾸는 이상형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네. 나를 먼저 돌아보라라는 말씀인데 흔히 상대한테 바라고 요구하는 건 많아도 그만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친구 사이에서도 좀 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상형이 연령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일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변한다는 이야기도 좀 하긴 했는데 어떤가요? 또 저희가 또 살아오면서 실제 경험하기도 한 건데 아무래도 20, 30대에는 스타일이 좀 멋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콤한 말을 아주 밥 먹듯이 또 들려줘야 될 것 같고 나만을 위해주는 사람이 이상형 리스트에 올라갈 확률이 좀 높겠죠. 근데 40, 50대가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스타일이나 달콤한 말은 좀 덜 해도 일단 돈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와 잘 놀아주고 말도 또 통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 30대에는 내 애인으로서만 그 이상형을 체크했다면 40, 50대에는 배우자로서의 이상형 더하기 부모로서의 이상형까지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왠지 좀 시대상도 반영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상형 만나서 결혼하면 그만큼 더 행복하겠죠? 그래야 할 텐데. 정말 그러시길 바랄 거고 정말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실 텐데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 만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결혼하면 만족도가 정말 높을 것 같죠? 인간은 여러분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상황이 되면 처음에는 그 새로움이 주는 만족도가 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만족도에 무뎌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아무리 이상형과 결혼을 해도 그 만족도가 오래 유지되는 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새로운 자극을 조금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이상형을 만나는 것보다 또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거 굉장히 비싼 정보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궁금하네요. 네,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늘 똑같은 결혼 생활이지만 조금씩 새로움을 더해가는 건데요. 우리 나이 들수록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좀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보내는 일상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늘 하던 산책이나 등산 대신 한강에 가서 젊은 커플들처럼 2인용 자전거 한번 타보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관절이 좀 약하다 그러시면 요즘은 그 지역의 대학 도서관들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도 개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함께 가서 책도 볼 수 있고요. 늘 가던 식당 대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보다 사실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매일 한 가지씩 서로의 새로운 장점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장점을 발견한다. 사실 며칠은 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무엇보다 내가 매일 내 배우자의 새로운 장점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이거 자체에 조금 의심스럽다. 나 못할 것 같다 하고 자신감 없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생각으로 옆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저 사람은 식사할 때 저렇게 밥을 먹으니까 참 보기도 좋다라던가 아니면 저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다라던가 그런 생각 해보는 거고요.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기사님들 많으시죠? 그렇죠. 운전 중에 이제 뒤에서 승객분이 말 걸어 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저 승객분은 참 말투도 좋다. 목소리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선 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라도 좋아요. 좋은 점을 한 가지씩만 캐치하는 연습을 하시잖아요. 배우자의 좋은 점 매일 한 가지씩 그거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네, 결혼 만족도 높이는 방법이 알고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비싼 정보라고 하셨는데 네. 결국은 특별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그렇죠. 특별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르면 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방금 이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6522 청취자님, 부부가 닮으면 잘 산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는 정말 닮았다는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현지 아나운서도 들어보셨죠? 저는 최근에 친구들이 너 남편이랑 이제 닮아간다 이런 얘기 들어서 불쾌하다고. 불쾌하다. 네,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네. 정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닮은 부부는 잘 산다더라. 그런데 여기서 닮았다는 건요. 단순히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보다는 뭐 성격이나 가치관 또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비슷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비슷한 부분이 많으면 또 공감대 형성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잘 통한다고 느끼게 되겠죠. 행복한 부부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지는 건데 제 생각에는 문자 주신 분도 실망하시기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TV 볼 때 우리가 우연히 부부가 같은 프로그램에 꽂힐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드라마 어떤 게 새로 시작됐는데 네. 남편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럴 때는 되도록 그 드라마를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 흉 보면서 같이 친해진다고. 네. 드라마 속 악역을 맡고 있는 그 배우를 함께 흉 보면서 공감대 형성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드라마 속의 주인공을 함께 응원하면서 또 더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영역들을 조금씩 넓혀간다면 결혼 만족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어요. 네. 지금 유튜브 댓글창으로 은직님께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니까요. 네. 미래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라고 청취자분들이 네, 저희보다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얘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이상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상대방이 원하는 이상형이 돼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이상형 한 번 생각할 때 여러분 2번만 그러면 나는 거꾸로 그런 이상형일 수 있는가만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뭐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닐까요? 네, 좋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학 특강 귀로 배우는 연애 오늘도 동국대학교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또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김현식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